자, 너네는 내가 모자를 왜 쓴 거 같냐? 교관이라서. 교관 뭐지? 교관 그래. 이유. 누가 보면 웃지. 예? 왜 웃겠어? 앉아. 누가 보면 웃지. 아니, 나이 먹어갖고 왜 저런 군대 유격 조교나 쓰는 저런 모자를 쓰고 있는지.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물어보자. 그럼 군대 유격 조교들은 그 빨간 모자 왜 쓰냐? 그 학생들이 교복 입는 거랑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학생들은 교복은 또 왜 입는데?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 그거 입는다고 꼭 단정할까? 그러게요. 그 사람들만 알겠죠.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의 노름이야. 누군가의 사람들의 어떤 노림수라고. 교복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어떤 일종의 신뢰 체계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복을 입고 한복을 입으니까 아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모자를 쓰는 이유는 간단해. 지금은 너네들한테는 아주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걸 조금이나마 일깨워주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그걸 애들이 너무 몰라.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아직 애들이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어. 군인들이 자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야? 공부. 학생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라를 지키는 그렇지. 사람. 물론 군인이 맨날 전쟁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지? 그렇다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라면 학생은 그것보다 리스크는 적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겠지. 안 그래? 군인들이 똑바로 훈련을 받지 않고 태만하면은 그 나라가 그 위험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없단 말이야. 학생들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인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시험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걔는 그게 똑바로 된 학생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자기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그 정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뭔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100번 내 말이 맞을 거야. 맞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 봐봐. 오늘 뭐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겠지만 내가 오늘 너네들을 원래 토요일 날 시험 기간에는 토문연 안 해. 근데 몇 분 어머님들이 전화가 온 적도 있고 시험 때는 토문연 안 하냐고. 그래서 토문연 안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 시간에 나는 공부하라고 안 했더니 오히려 그 해방된 느낌의 뒤로 논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참 기가 차더라고. 하다. 근데 그것도 이해도 될 것이 중학교 2학년이 뭐 시험에 대해서 알겠어? 개뿔 모르지. 뭐 시험을 언제 쳐봤어야지. 중학교 1학년 때 먼저 시험을 봤어야지. 시험 본 적이 있어야지. 뭐 시험이 뭔지나 알고 대비를 하든가 하지.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들이 좋든지 싫든지 컴퓨터. 결국은 시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야. 안 그래? 맞아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몇 년 남았어? 많이 남은 것 같지? 4년밖에 안 남았어. 4년이 뭐 긴 것 같지? 인생에서 4년은 눈 감고 총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결국은 그 시간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 그러면 좋든지 싫든지 그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시험 대비를 그 4년 동안
걔같이 질질 끌려다닐래? 아니면 내가 빨빨빨 하면서 내가 잘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감을 얻으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싸움을 할래? 아니면 져가지고 질질 포로같이 끌려다니면서 말없이 쫓기는 짐승같이 그렇게 살래? 그건 너네들 선택이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렇겠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뭘 선택하겠냐고. 당연히 나는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하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지.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게임 줄이고. 자, 게임. 아직도 게임질을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가고. 핸드폰 다 쳐버려. 그 정도의 결단도 못 내리나? 아직도 보면 중3들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새끼들 많아. 아직도 쉬는 시간에 게임질하고. 그럼 무슨 게임이야? 뭐 왔다 갔다 길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뭐겠어? 수업 들으면서 내내 게임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웃긴 게 뭔가 하면 그 게임 재밌냐? 그 재미있겠지. 재밌으니까 하겠지. 그게 뭔 짓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 까놓고 나 담배 피워. 나 이거 근데 못 끊고 있어. 이거 내가 평생 실수야. 근데 이거 내가 군대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배웠다가 내가 지금 끊으려고 정말 개노력했는데 잘 안 돼. 예? 안 된다고. 근데 나도 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예? 너네들은 이제 막 잘하는 습관이 있고 그런데 그 게임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건데? 어른 되면 안 할 것 같지? 응? 주변에 40, 50대 됐는데 게임 피는 생각보다 많더만. 응? 아예 시작 안 하잖아?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작하잖아, 맞들이잖아? 그 게임 해가지고 뭐 너네들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되게 벌레같이 저 흡연충들 저것들 뭐하는 새끼냐? 에휴 저것들 그런 얘기 하지. 그래. 근데 게임하는 놈들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야. 저기 뭐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 나이 먹은 놈이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놈들이야. 뭐 딸고 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인생이 아주 창창한 너네들 같은 놈들이 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응? 왜 그런 거에 벌써부터 빠져갖고 그러는데? 안 그래? 털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버리라고. 담배는 몸을 축내지만 게임은 정말 한창 때 공부해야 될 그 인생에 그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죽먹는다고. 게임 한번 시작해봐. 한두 시간 하나? 필 받으면 하루 종일 하구나. 그게 뭐냐고. 공부해야 될 시간이. 공부를 공부할 시간이 무한대로 있어. 잔소리가 필요하다. 어쨌든 결단을 내리세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말이 좀 샜는데,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달려요. 오늘 아는 놈들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면 달력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요걸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뿌린 게 언젠가 하면은, 시험 보기 딱 한 일주일 전쯤에, 예? 내가 애들한테 여기에 계획표를 줄 테니까 한번 짜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걸 애들한테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들 아니 이런 걸 왜 학교 자빠졌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계획 세운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계획 세워봤자 어차피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시간이 겁나 많이 남은 것 같은 착각을 했어. 이때 계획서 썼으니까 하나,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아주 넉넉히 남은 것 같아. 엊그제 쓴 것 같은데 벌써 2주 날라갔어. 내가 분명히 이때 쓸 때 1, 2주 총알같이 지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벌써 총알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 2주가 지나갔는데 애들한테 물어본다. 너네 공부 좀 많이 했냐? 물어보면은 손도 안 내는데 아마 8, 90%가 그렇게 얘기할걸요. 안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간은 총알같이 가고 너네들은 안 움직이고 있다고. 응?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 비결을, 공부를 시작하는 비결을 몇 가지만 좀 알려줄게. 네?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영어학원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너네들이 애를 쓰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당연히 영어학원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당연히 잘 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만 100점 맞고 다른 걸 다 망하는 거, 난 그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영어 100점 쳐맞고 딴 거 다 망해봐. 그러면 기분 좋아? 기분 거지 같아. 영어가 왼수가 되는 순간이야. 그런 느낌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봐.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공부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공부는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1시간, 2시간을 얘기해. 그거 개구라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공부를 1시간 동안 하는 애들은 아직 없어. 너네들 레벨에서. 내가 어제 애들한테 미라클 데이라고 해갖고 애들 불러가고 공부시켰거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시켜보려고 딱 데리고 와서 시켰어. 한 20명 남았어. 곽태환이 나왔었지. 네. 어제 딱 3시간 공부하니까 졸라 빡세지 않지? 네. 어? 졸라 빡세지. 네. 3시간 공부해도 그렇게 빡세단 말이야. 근데 2시간, 3시간을 얘기해? 공부는요, 시간으로 논하지 마세요. 공부는 몇 분? 10분 동안 하는 겁니다. 10분 동안. 알겠어요? 10분간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10분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내가 타임워치 딱 재고 10분 딱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재보라고. 10분 동안만 딱 공부해보라고. 10분만. 아마 그 10분만 딱 공부를 해보잖아? 그러면 또 다른 10분, 그 10분이 또 다른 10분을 불러오는 힘이 있어. 게임 봐봐. 게임할 때 1시간, 2시간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이걸 하루 종일 게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미친놈 봤어? 그런 놈은 없어. 딱 10분만 할게요. 딱 5분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과는 10분, 20분이 뭐야?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3시간, 2시간 하겠다고 공부를 달라붙었지만 그 새끼는 10분, 20분도 공부 못하고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모순 아니야? 그게 바로 그거라고. 마음이 있는 거와 마음이 없는 것은 이런 차이를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딱 10분만 어떻게 핸드폰이나 스탑워치를 준비합니다. 스탑워치를 준비해 가지고 딱 10분만 시간제. 10분만 시간제 가지고 10분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내가 지금 나눠준 종이에 그 뒤에 넘겨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상한 내용의 역사책이 있을 거야. 저 없어요. 넘겨봐. 없어? 더 넘겨봐. 그거 넘겨봐. 거기 있지. 그 역사책 있잖아. 그 역사책에 거기에 요거가 거기에 있는 그 봐봐. 선사 문화와 고조선. 나 역사 잘 못해. 그거 있잖아. 요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만약에 자기가 요약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이따가 얘기해 줄 텐데 너네들 역사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할걸. 교과서 읽기. 교과서 읽기. 그렇지. 교과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 한 번씩 쭉 읽고 반복해요. 자, 내가 봤을 때 최고의 방법은요. 수업 때 나 스스로
교과서를 요약노트화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만든 요약노트를 자기 걸로 만들면서 그걸 반복하면 좋은데, 어쨌든 자기가 10분 동안 이거를 요약노트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10분 동안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이 있을 거야. 그 방식대로 요약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10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양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지. 그게 딱 되고 나면은 10분 동안 내가 요만큼을 했구나.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 내용을 맨 첫 페이지 봐. 맨 첫 페이지. 맨 첫 페이지 봐. 맨 첫 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이거 곽태환이는 알 거야. 미라클 선데이 모닝 10 minutes study 리뷰 체크라고 돼 있어. 이게 뭔가 하면은 거기 봐봐. 이거 8시부터 하는 거거든. 8시 from 10시. 자, 10분 동안 과목 역사. 그리고 워크 컨텐츠. 자, 뭘 했을까? 뭐 예를 들어서 3페이지 요약, 4페이지 요약 이렇게 간단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쓰지만 10분 동안 내가 뭘 했는지를 살짝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게 적음으로써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쓰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을. 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게. 봐봐. 이거를 첫 장을 이렇게 떼봐. 원진이도 떼봐. 떼.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재원이도 자, 두 번째 장 보면 모는 종이가 있어. 이것도 이렇게 떼. 자, 이 모는 종이는 뭔가 하면은 요약 노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선사 문화와 구조선,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있거든. 여기에 요 한 페이지가 있는데, 자, 원래 네 페이지가 있지만 이거 그냥 다 하지 말고 요 한 페이지, 요 한 페이지. 요 한 페이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요걸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게. 정확하게 5분 동안 이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모는 종이에다가 요약 노트를 한번 그려봐. 알겠죠? 요약 노트를 한번 써봐. 필기도구 없어? 연필 줄까? 알았어. 자, 지금부터 5분을 줄 테니까 5분 동안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해봐. 은진이 필기도구 있어? 알았어. 자, 칸에 맞춰서 글씨 아니, 칸 무시해. 칸대로 쓸 필요 없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선만 이렇게 고려하면서 한번 요약 노트를 한번 만들어봐. 알겠지? 자, 재원이 필기도구 줄게. 칸대로 쓸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써. 자, 30초 경고했다. 꼭 예쁘게 하기보다는 거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내 머리에 가도록. 그리고 그림 많이 그려. 그림을 많이 그리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머리가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1분 경과.
3분 30초 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네들이 집중하고 있어. 일단 너네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너네들한테 은근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10분이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집중력을 주는데 도움이 돼.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래서 10분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지금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만. 딱 5분 지났어요. 자, 같이 한번, 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정답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같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는데,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쓸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 요약할 때. 알겠지? 그래야지 눈이 잘 가. 여기는 요약부터를 쓸 때는 글씨 되게 예쁘게 쓴다. 근데 이거 이렇게 빡빡하게 쓰지 말고 크게 넓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선생님하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방법.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자, 봐봐. 일단은 역사 있잖아. 역사도 그렇고, 보세요.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는 경제학을 공부한 적도 있고,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경영학을 공부한 적도 있고,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냥 뭐 외우면 돼. 그리고 통계학도 좀 공부한 적도 있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근데 문과는 내가 좀 알지. 근데 이과는 잘 몰라. 근데 목차가 뭡니까? 차례가 되게 중요하다. 차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제일 큰 글씨가 뭐로 써 있어? 그렇지. 선사문화와 고조선. 그 다음으로 써 있는 글씨가 뭐예요?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고 있어. 보세요. 이건 요령인데, 선사문화와 고조선이지.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그리고 1번은 문장이 너무, 자,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자면 좀 너무 길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주 동그라미, 한반도 동그라미. 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그 얘기를 좀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견?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를 시작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두 자요? 생존? 생존도 되고 또 어떤 거? 만주, 한반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자,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다? 만주와 한반도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오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머리에 그려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 한반도,
뭐 사람이 뭐 출현 뭐 이런 식으로 쓰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반도의 구석기인이죠. 거기에서 한반도의 구석기인에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 구석기. 그렇지. 구석기인의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인류는 오랜 이동을 거쳐 만주와 한반도에도 정착하였다. 그 문장에서 우리는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들지? 제일 처음은 어딜까? 아프리카. 그렇지. 그 다음은 한반도. 만주, 한반도 만주.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 70만. 그렇지. 밑줄 그어봐. 그 윗문장에 밑줄 쳐봐. 아프리카, 그리고 만주, 한반도. 그리고 그 다음에 70만 년. 그 다음 문장.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평안남도 산원의 검은 모루, 경기도 연천 전곡리. 자, 거기에 줄 그어져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줄 그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특히 검은 모루 동굴 유적은 호모 에렉투스인이 중국의 베이징 원인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한 때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걸 딱 들으면 뭔 소린지 모르겠지. 자, 이게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뭔 소린지 모르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중국 애들하고 비슷한 때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원인 밑줄 쳐볼까? 그리고 비슷한 때 밑줄 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 맞지? 거기 밑줄 쳐봐. 자, 선생님이 자꾸 밑줄을 치라는 거 왜 밑줄을 칠까? 그 내용을 요약노트에 쓰면 되는 거예요. 봐봐. 같이 한번 볼까? 제일 먼저 뭐야? 선사시대와 고조선. 그리고 나서 뭐야? 만주 한반도. 그리고 어떻게? 아프리카, 만주, 한반도. 맞나요? 만주가 어디예요? 저 북한 위에 두 번째. 몇년? 70만 년. 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평안남도. 평안남도를 줄이면 평남이지. 평남 어디? 상원, 검은 모루. 그리고 경기도 연천. 나 군생활 했던 데야. 경기도 연천 전곡. 자, 여기가 구석기 유물. 그런데 특히 어디? 검은 모루는 얘는 뭐다? 검은 모루는 짱게 베이징 원인.
비슷함. 그래서 뭐야? 가장 오래돼. 오케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 페이지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요약되면 빼방지.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 역사는 옆에 있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림. 옆에 보면 지도 있지. 지도 있지. 지도에 보면은 거기 상원 건물 어디 있어? 건물 있죠. 자 여기까지. 자 나 역사 개뿔 몰라.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 10분 동안 내가 집중해서 요약 노트를 쓰면서 일단 몰입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나 과학이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어? 그리고 많은 애들이 이런 과목들은 자습서 대충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습서 사, 문제집 사. 그래서 자습서 있는 내용 대충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 문제 풀면 그게 공부가 되는 줄 알거든요. 문제를 풀면요, 그거는 숲을 보지 않고 그냥 나무만 보는 그런 격이 됩니다. 따라서요, 요런 어떤 요약하는 방식을 학교 수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식을 해보세요. 지금 아직 시험 보기 한 3주선 남았죠. 그러니까 남은 시기 동안 학교 수업을 잘 활용하세요. 자,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은 5분 동안 집중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굉장히 고밀도로 집중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10분 동안 몰입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까 알려줬던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어제 중3에 어떤 여자친구 있는데 그 친구 오늘 자기 스케줄을 딱 적어왔는데 계획 스케줄을 딱 적어왔는데 어제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형광펜으로 쓴 거 다 지우는데 그걸 딱 나한테 보여줘. 쌤 오늘 계획 세운 거 싹 다 했어요. 탁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비떡하든지 네?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하죠. 오케이? 그리고 영어 있잖아요. 영어 얘기는 일단 학교 수업 내용을 잘 듣고 영어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어떤 정보가 중요하다? 영어는 시험에 학교에서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봐봐. 학교에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보통 한 3분 정도 계시죠. 맞지? 그러면 그 3분의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이 물론 수업이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 같은 단원을 다루지만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저 부분을 강조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자기를 지도하는 학원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왜? 너네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학원 선생님들의 눈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에 대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과목들은 그 학원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학원은 나름 점수를 내주고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학원 다니지 않는 과목들도 많잖아. 그런 과목들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계획표를 자기만의 계획표를 짜세요. 자기만의 계획표를 짜고
계획표를 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왜 짜느냐? 계획을 짜야지 좋은 에너지가 나게 돼 있어. 하다못해 내가 짠 계획을 내가 100% 지키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계획을 짜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 계획 딱 짜면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해. 그렇지 않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작심을 하고 나서 3일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3일 열심히 했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때 또 작심해서 3일 더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공부를 하겠다, 저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그 계획을 100% 지키겠다? 100% 노력은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세운 계획의 몇 프로? 20%만 지켜도 그 계획은 정말 잘 세운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일리는 좀 구체적으로 짤 필요가 있지. 일별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짜고 장단기 계획은 좀 러프하게 짜도 괜찮고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다짐을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만큼 지났지.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유, 벌써 진짜 2주나 지났네. 응? 아유, 정말 어떡하지? 갑자기 또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유, 정말 2주 동안 한 것 개뿔 없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자, 2주 지난 게 아니라 아직 3주나 몇 건 아니 3주 아니 여기까지 합하면 4주 가까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주말을 잘 활용하세요. 주말을. 왜 주말? 자, 이번 주 있잖아. 솔직히 선거 있었지, 현충일 있었지, 오늘 내일 정말 이번 주에 공부할 시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려버리고 나가지고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생각해봐. 그럼 되게 허무했다고. 근데 아직 오늘 지금 반나절밖에 안 지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을 정말 살리세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자기가 손 안 대고 있던 과목들 있지. 그러면 빨리 시작해. 빨리 시작하고 국영수부터 하고, 아니 국영수는 학원에서 하는 거 하면 돼. 국영수는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시키는 거 하면 돼. 그럼 뭐? 역사 이런 것들 나중에 손도 못 대고 시험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 시작해. 특히 세계사 2학년들 세계사 많이 나가지. 세계사 양 더럽게 많지 않니? 그럼 지금부터라도 요양부터 써봐. 만약 요양부터 쓰기 힘들지? 나한테 가지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쓸 수 있도록 도와줄게. 도와줄 거고 내가 나 역사 못해. 하지만 옆에서 봐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들이 한 달 동안 시험 잘 대비해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딪혀야 돼. 시도해서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딪혀서 이번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실패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좌절하지 말고 강 건너 불처럼 보지도 말고 부딪히세요. 잘하든 못하든 저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갖고 행동은 10분씩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을 바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집으로 돌아가든가 그리고 학원 여기 스터디룸이 있거든. 혹시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공부해도 좋습니다.